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판결까지 받으신 분들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절차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언제 출석을 하세요. 아니면 현행범으로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벌 떨면서 가죠. 그때 이제 변호인과 같이 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 이러면서 벌금 나오겠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긴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주는데 보면 기아의 담당 수사관은 무슨 경찰서 어디 경사 뭐뭐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사건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구두, 전화, 우편 어쩌고 통지해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대조가 있다. 각종 제도. 그 다음에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국번함시 182 이렇게 내 수사관이 정말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데 누가 기피하겠습니까? 기피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합니다. 수사 이의 신청 제도, 불만이 있다.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이런 게 써있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어보셨죠? 이러면서 사인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또 주는 게 이런 또 메모장. 사건 관계인의 기본 인권을 기본권 보호하고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중 메모를 보장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걸 주는데 펜도 안 줍니다. 펜을. 메모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은 상의하거나 메모할 시간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 혼자 가셨으면은 그냥 이거는 요식 절차, 형식적으로 그냥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고 이제 수사를 마치면은 이렇게 이제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이제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은 검사가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다라고 통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을 했다라는 내용을 발송할 수도 있어요. 벌금 300만 원, 400만 원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발송하면 또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냥 돈 내면 됩니다. 근데 요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사안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구공판이 되었다. 구공판이라고 하면은 약식 명령 말고 공판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공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집에 일단은 변론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언제 몇 시까지 나오세요. 나오지 않으면은 당신 영장 발부합니다. 이런 내용이 옵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걸 들고 가겠죠. 다 자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일 만에 끝납니다. 한 10분 내로 끝나요. 처음에 인정신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죠? 피고인으로 나와보세요. 본 적이 어디죠? 샬샬라 묻습니다. 물으면은 전 누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항상 이제 재판장님께서 주소가 바뀌면은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피고인 인정신문이고 그 다음에 검사 공소유지 진술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검사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리저리 말합니다. 저 피해자는 누구 엉덩이를 만졌다 어쩌고 이렇게 공소유지를 진술을 하고 그럼 피고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판장님께서 다 인정한다는 취지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증거조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검사가 이제 증거를 이렇게 냅니다. 내면 이제 판사님께서 쭉 보고 엉덩이 만지는 사진 있네요. CCTV 영상 있네요.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 있네요. 다 동의하시죠? 이거 그냥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 구형을 하면은 판사님께서 또 구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쓰십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 하면은 판사님께서 보통 한 달 뒤에 선고 기일을 잡아주시고 선고 기일에 출석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판결을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판결 선고 기일에 가면은 물론 징역형이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징역형 아니고 이제 벌금형이다 또는 집행유예형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날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요즘 법원들은 이제 굉장히 친절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주문을 읽어줍니다. 벌금 얼마 나오고 벌금 얼마 납입하지 않으면은 피고인의 1일당 얼마로 환산한 금액으로 노역쟁이 유치한다 이런 말 나오고 이승명령 그러니까 이승명령이라고 하면은 무슨 성폭력 프로그램 몇십 시간 들으세요 이런 내용 나오고 취업 제한
뭐 어디 뭐 2년 동안 어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판사님께서 밑에 이제 그 직원분들 통해 가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이런 걸 하나 툭 줍니다. 그거 받고 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어떡하냐? 나 신상정보 공개되고 고지되냐? 막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오세요. 근데 그거는 신상정보를 공개, 즉 이제 인터넷에 내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집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편물이 종종 오는데 너네 집 근처 뭐 몇 킬로 반경 이내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애들을 뭐 키울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고지가 옵니다. 그런 고지가 아니라 나의 신상 정보를 등록한다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죠. 거기 42조에 있습니다. 42조에 보면은 신상정보 등록 등이라고 해가지고 42조 제1항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보면은 어떤 범죄 제2조 1항 제3호 4호 뭐 같은 조 우르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어쩌고저쩌고 무슨 호에 따라 가지고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자가 된다라는 이제 뭐 법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부에다가 내가 이런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유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 이걸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또 법원이 이제 그 친절하게 이제 판사님께서 직접 도장까지 막 찍어가지고 막 줍니다. 그 고지서를 주는 이유는 그 이유도 법 내용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2항에 보면은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사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신상정보 제출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뭐 따로 공개가 된다거나 고지가 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 따라서는 친절하게 그 성폭력 프로그램에 뭐 몇 시간 들어야 된다라고 이수명령을 이제 부과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수명령 대상자 신고 안내 뭐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주셨던 건데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가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줄을 써 있고 그다음에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가된 경우 다르겠죠. 실형이면은 이제 교도소에 가서 구치소에 가서 이수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벌금형은 집에서 이수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요즘 또 새롭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판결 선고 안내문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안내문도 주십니다. 판결 선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고일인 오늘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가 있고 항소장은 그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또 내용이에요.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초일 불산입이 아닙니다. 그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해야지 뭐 목요일날 판결 선고를 받았다. 일주일 뒤니까 금요일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요일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항소를 그냥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 듣고 나서 언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무조건 항소하시는 게 좀 낫다. 그다음에 불구속 피고인 경우에는 뭐 판결문 두 번의 송달을 원하면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은 이렇게 송달해 줍니다. 우편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기록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열람 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또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내용이라든지 내 신상이 좀 드러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뭐 무슨 교수님이었다 그러면 어떤 대학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신림동 사거리가 있고 막 이런 건 무슨 대학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열람 복사를 조금 뭐 그냥 막아달라라는 청구를 합니다. 예전에 안희정 도지사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기 싫다라는 이렇게 뭐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변호인 없이 어떤 이제 수사를 받고 판결을 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하고 특히 재판정에 있어서는 그 재판장님께서는 그 변호인 없이 혼자 오시는 피고인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는 무죄 사안인데 왜 다 자백을 하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둘러서 하세요. 보면은 다 인정을 할 필요가 없고 술 취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기분 나빠서 신청했는데 여기서 검사는 뭐 추행을 했다. 추행적인 언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좀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피고인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막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수사기관에 뭐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피고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다시 다투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처럼 혼자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거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은 무조건 변호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싸워 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